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전기장과 정전기 유도를 공부하겠습니다. 전기장 한번 볼까요? 전기장과 정전기 유도. 그래서 먼저 여기 보니까 뭐 용어를 좀 이렇게 정리해야 될 것 같아요. 전하는 그냥 선생님 생각인데 그냥 전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전하가 전기다. 그러니까 막 전기를 띠고 있는 막 그런 입자들이 흘러간다고 얘기하기는 좀 뭐하고, 전기적 성질을 띠고 있는 막 입자들, 걔네들을 그냥 다 전하라고 한다. 그래서 양전하와 음전하, 이제 두 가지 종류가 있는 거죠. 두 가지 종류가 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전하량, 그러면 이건 전하라고 하는 놈의 양이다라고 하니까 이거 C, 뭐죠? 플롱으로 나타내는 거죠. 그 전기의 양, 전하의 양. 그래서 단위를 그냥 플롱이라고 쓴다라고 하면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원래 어떻게 되냐면 그 전류에서 이건 전하가 흘러가는 거죠. 이게 전류의 단위가 이제 암페어인데, 이 암페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어떤 뜻이냐? 그럼 어느 시간 동안에 단위 시간 동안에 여기를 흘러간 전하량. 그러니까 1암페어라는 뜻은 1초 동안에 1쿨롱 정도의 전하량이 통과한 것. 그것을 우리가 1암페어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간단한 용어 정리를 이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게 전하량이 보존된다. 그죠? 전하량이 이제 보존된다. 이제 요 얘기는 뭐냐면, 여기에 한 10쿨롱 정도 되는 이렇게 정전기, 그죠? 전하를 띠고 있는 어떤, 도체라고 할까요? 금속구가 있었을 때, 여기에 사이즈가 이제 똑같은 어떤 금속구를 갖고 와서 얘를 갖다 이렇게 접촉을 한단 말이에요. 접촉을 했다가 딱 띄게 됐을 때, 요거 A라고 그러고, 요거 B라고 하면은, 이렇게 A, B가 이제 접촉했다가 떨어지게 되면은 얘 5쿨롱, 얘 5쿨롱 이렇게 뛴다는 얘기죠. 그래서 총 전하는 변함이 없다. 얘는 빵이었으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전하량 이제 보존이라는 얘기를 이제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용어가 어떤 게 있느냐? 대전됐다. 또 대전체다. 그러면 대전됐다라는 말은 뭐야? 전기를 띠게 됐다. 그 얘기죠. 그죠? 전기를 띠게 됐다. 그래서 전기를 띠는 현상. 전기를 띠는 현상 그러면 그냥 대전이라고 하면 되고요. 이거 띠는이라고 해야 되는 거야. 띠는. 무식해가지고. 전기를 띠는 현상. 그러면 요거는 전기를 띤 물체란 얘기죠. 전기를 띠는 물체. 이게 대전체인데, 어떻게 하면 요 전기를 띌 수가 있을까요? 전기를. 일단은 첫 번째가 뭐냐면, 마찰을 막 하면 돼요, 마찰. 막 비벼댄다, 이거야. 그래서, 여기서 잠깐 우리가 대전, 서열. 누가 세냐, 누가 높으냐, 이제 그걸 얘기하는 건데, 대전, 서열 그러면 보통 뭐 할까? 털가죽. 상하, 수정, 유리, 명주, 나무, 고무, 에보나이트 막대기. 그냥 이렇게 보통 일반 참고서에 나오는 애들을 쭉 한번 적어본 거예요. 이쪽이 양전기,
요쪽이 운전기, 운전화를 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수정하고 명주를 막 마찰시키면 수정이 플러스가 되고 명주가 마이너스가 된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명주하고 고무하고 마찰시키면 이때는 명주가 플러스가 되고 고무가 마이너스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랑 뭐 요거는 뭐 한 칸, 두 칸, 한 배, 두 배, 세 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얘보다는 얘가 플러스가 된다. 얘보다는 얘가 플러스가 된다. 그런 의미예요. 그런 의미. 그래서 이렇게. 그런데 수정과 명주를 마찰시켜 넣는데 수정이 플러스고 얘가 명주가 마이너스라는 의미는 뭘까요? 수정하고 명주를 마찰시켰는데 그 전자가 띠디디디디디 이쪽 명주 쪽으로 막 이동을 했다는 얘기지. 막 마찰시킬 때. 그래서 어떤 한 물체가 정전기를 띠고 있을 때, 그러니까 흘러가는 전기가 아니라 딱 고정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고정되어 있었을 때 우리가 거기서 힘을 갖다가 쿨롱의 법칙으로 나타내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쿨롱의 법칙. 어떤 물체가 딱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뭐 만약에 플러스고 얘가 마이너스고 뭐 얘가 전하량 Q1이고 얘가 전하량 Q2다. 그 다음에 이렇게 떨어진 거리가 한 R 정도 됐다라고 했을 때 어떤 전기력이 미칠 것이냐.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당연히 얘네들이 이렇게 서로 다 당깁니다. 그러니까 인력이 작용한다는 얘기죠. 인력. 그래서 그 당기는 힘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상수 하나 써주고요. 얘 둘의 전하량의 곱. 그죠? 전하량의 곱에 떨어진 거리에 제곱의 반비례. 이게 지금 쿨롱의 법칙이에요. 물론 요거는 청력이 있고 인력이 있겠죠. 청력과 인력이 있다. 그래서 청력은 밀어낸다. 즉 같은 전기끼리. 그죠? 이건 서로 다른 전기끼리 인력이 있는데 이런 힘들이 작용한다. 뭐 간단한 내용인데요. 예전에 무슨 모의고사 같은 데서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이렇게 XY 이제 좌표를 이제 딱 그려놓고 뭐 여기에서 뭐 한 2m 떨어진 지점에 10쿨롱이 있었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1m 떨어진 지점에 5쿨롱이 있었다. 그 다음에 이쪽도 이만큼 2m 떨어진 지점에 한 10쿨롱 정도가 이렇게 있었다. 요 놈은 고정되어 있고 이 중점에다가 단위 양전화를 놓았을 때 이 단위 양전화가 받는 힘의 크기와 방향은 뭐 기본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그럼 어떻게 하는데? 플러스 얘가 이쪽으로 이렇게 밀리는 힘을 받겠구나. 플러스 얘가 이쪽으로 밀리는 힘을 받겠구나. 또 플러스 얘가 이쪽으로 이렇게 밀리는 힘을 받겠구나. 요걸 갖다가 벡터 합성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벡터 합성하면. 그러면 얘는 떨어진 거리가 2m니까 2는 4분의 얘 곱하기 얘 하면 10 이렇게 되는 거죠. 10. 그러면 합성 벡터가 어떻게 되는 거야? 아래쪽으로 2분의 5야. 2분의 5.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되죠? 얘가 2m니까 2는 4분의 얘 곱하기 얘. 그러니까 얘도 10. 그죠? 근데 얘랑 얘랑은 밀리는 힘이 1m야. 1m분의 1의 제곱분의 5.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얘는 2분의 5인데 이쪽이니까 이쪽도 역시 이렇게 해가지고 2분의 5가 된 거야.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요걸 갖다 뭐지? 피타고라스 정리로 해서 이제 계산을 이제 여러분들이 하면 됩니다. 그래서 한 요 정도 문제, 쿨롱의 법칙 가지고는 이제 한 요 정도 문제가 이제 나온다. 그 다음에 이게 전기장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전기력이 미치는 공간을 전기장이라고 하죠. 그래서 요걸 이제 이니셜로 이제 라지 E 대문자로 이제 나타내는데 요 전기장의 정의는 뭐냐면
단위 전하당 받는 힘의 세기 이렇게 나타냅니다. 전기장은 단위 전하당 받는 힘의 세기. 그러니까 이거는 힘의 단위 뉴턴, 전하의 단위는 쿨롱 하니까 뉴턴 퍼 쿨롱 이렇게 나타내죠. 그러니까 전기장은 뭐다? 단위 전하당 받는 힘의 세기. 단위 전하당 받는 힘의 세기. 그래서 이걸 일직선을 쫙 그려가지고 여기 어떤 전하가 딱 있어요. 그래서 Q라고 하는 전하가 이제 딱 있고 여기서 한 어느 정도 거리 떨어진 지점에 어떤 전하 Q가 딱 이렇게 있었을 때 해결이 어떻게 되죠? 여기서 양전하를 가지고 이렇게 놨을 때 받는 힘의 방향을 표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전기장의 방향이 이렇게 이쪽으로 이렇게 적용하겠지? 전기장의 방향이 이렇게 적용한다. 당연히 이쪽에서 플러스 청력이니까 이거 힘의 방향도 당연히 이쪽입니다. 힘의 방향도 이쪽이에요. 그러면 단위 전하당 받는 힘의 세기, 단위 전하당 받는 힘의 세기니까 이걸 다시 쓰면 전기장이라고 하는 것은 요 힘을 갖다가 우리가 쿨롱의 법칙에서 했었던 요걸 그대로 쓴단 말이죠. 그래서 K에다가 예 곱하기 예. 그래서 Q 곱하기 또 스몰 q 해가지고 떨어진 거리 R 제곱. 이것을 뭐라고요? 이 전하량으로 나눠준단 말이야. 그러니까 요게 이렇게 쫙 지워지니까 다시 전기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된다고? R 제곱에 K에 Q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요 전기장이 이렇게도 나타낼 수가 있다. 나타낼 수 있다. 그래서 전기장은 물리 2에 있었던 내용인데 이제 물리 1에 이제 들어왔어요. 물리 1에 들어왔는데 그냥 가볍게 단위 전하당 받는 힘의 세기다. 그래서 요 힘을 정전기력 쿨롱의 법칙에 넣어서 정리를 하니까 R 제곱분의 KQ라고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기장은 떨어진 거리에는 제곱에 반비례하고 그 전하량에 비례한다. 이놈의 전하량에 비례한다. 그죠? 그 다음에 이 전기력선 개념이 나오는데요. 전기력선. 전기력선. 전기력이 받는 걸 선으로 나타냈다. 뭐 그렇게 나타내면 되겠죠. 그러니까 책에 보니까 전기장 내에 놓인 양전하가 받는 힘의 방향을 연속적으로 이은 선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양전하가 여기 딱 이렇게 있었다. 그런 얘기야. 그러면 여기다가 만약에 단위 양전하를 놨을 때, 여기다 놓았을 때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런 얘기죠. 여기다 놓았을 때 당연히 이렇게 되겠지. 여기다 놓았을 때 당연히 이렇게 되겠지. 여기다 놨을 때 당연히 이렇게 되겠지.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선으로 이제 표시를 했는데 여기 아무런 조건이 없다면은 선생님처럼 이렇게 막 그리는 게 아니라 균일하게 그려야지 정상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리면 되는데 봐봐. 이제 하나만 놓인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여기에 만약에 음전하를 띄는 놈이 딱 있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요거는 결국에는 이렇게 영원히 가는 것이 아니라 얘는 당기는 애들이니까. 그죠? 당기는 애들이니까 지금 얘는 전부 다 이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된 애는 이렇게 이제 되겠고 이렇게 된 애도 결국에는 이제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 얘도 지금 어떻게 돼? 이렇게 되겠고 얘도 결국에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될 것이다. 그죠? 가운데는 이렇게 당연히. 그래서 전기력선을 이렇게 이제 그림을 그리는데 전기력선을 그림을 그리는데 이게 만약에 이 점에서의 전기력의 방향은 어떻게 되느냐? 접선의 방향 그리면 돼요. 접선의 방향. 여기서는 어떻게 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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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선의 방향. 그죠? 이렇게. 여기서는 이렇게. 여기서는 이렇게. 그래서 접선의 방향을 그리면은 그 전기장의 이제 방향을 이제 알 수가 있고요. 이 전기력선을 그리는데
당연한 얘기겠지만 가다가 이렇게 이렇게 되는 경우 없습니다. 그죠? 이렇게 될 수가 없죠. 얘가 만약에 어떻게 되는가? 하나만 받으니까. 이렇게도 받고 이렇게도 받고 그러진 않는다. 그죠? 가다가 또 이렇게 두 개를 이렇게 갈라준다. 말이 안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교차하지도 않는다. 갈라지지도 않는다. 가다가 이렇게 끊어지지도 않는다. 뭐 이런 식으로 전기력선을 그리면 돼요. 전기력선을 그릴 때는 단위 양전하가 닿는 힘의 방향을 선으로 쭉 이으면 됩니다. 선으로 쭉 이으면 되고요. 이렇게 가면 어떻게 되죠? 결국엔 이렇게 해서 패곡선을 이루게 그림을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또 전기장의 세기를 이제 물어보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서 살 것이냐 여기서 세냐 그 얘기야. 그럼 당연히 여기에서 단위 면적을 딱 이렇게 한번 그려본단 말이야. 이렇게 면적. 그러면 여기를 이제 통과하는 선이 이제 얼만큼 있느냐. 당연히 얘는 쭉 퍼지니까 여기가 전기장의 세기가 이것보다는 더 세겠죠. 그래서 이제 세기는 전기력선을 갖다가 씌워보면 된다. 세워보면은 전기력선이 많은 곳이 전기장이 센 곳이다.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이제 있겠어요. 플러스 마이너스가 돼 있는데 만약에 플러스 있었을 때는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러면 플러스가 있고 플러스가 있었을 때는 어떻게 될 것이냐? 그 얘네들 다 어떻게 됐어요? 다 나가는 쪽이다 이거지. 그 얘도 당연히 다 나가는 쪽이다 이거지. 다 나가는 쪽이다.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했던 애들이 샥 이렇게 돼. 샥. 그 얘는 샥 이렇게 되겠지. 얘도 샥 이렇게 되네. 샥 이렇게 되겠지. 그림을 그리자면. 그래서 얘도 이제 이렇게 되겠고, 얘도 지금 이렇게 되겠고. 그러면 이걸 좌표처럼 쫙 이렇게 그렸을 때, 여기쯤에 있는 애는 어떻게 될 것이냔 말이야. 여기쯤에 있는. 그러면 얘랑 관계에서, 얘는 이쪽으로 이렇게 힘을 딱 받을 것이다. 또 얘랑 관계에서 쫙 하니까 또 얘도 이렇게 이제 힘을 받을 것이다.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결론은 얘하고의 합성 벡터 방향으로. 즉, 이 방향으로 여기다 놓게 되면 쭉 이쪽으로 가겠죠. 그지? 모의고사 때 한번 나왔던 것 같아요. 저런 개념이. 그래서 전기력선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개념이 뭐가 있냐면, 정전기 유도. 그러니까, 대전체를 가까이 접근시켜서 그 접근시킨 쪽에 반대 전기를 유도시키는 것을 정전기 유도라고 합니다. 물론 이게 흘러가는 전류가 아니라 딱 정지에 있는. 그래서 이 정전기 유도를 할 때는 검전기를 이용하죠. 이렇게 금속판이 있고 금속이 쭉 내려오는데 요 끝에는 이렇게 금속곽으로 두 가닥으로 이렇게 해놓은 병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병이 이제 이렇게 있다. 그래서 여기에 가까이 어떤 대전체를 이렇게 접근시킨다. 이렇게 접근시키니까 얘 마이너스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여기 자유전자들이 있을 텐데 요게 실어서 청력을 받는 애들이 막 이쪽으로 막 이렇게 내려가겠죠. 이렇게 내려가게 되면 이쪽이 이제 플러스가 유도가 되고, 그죠? 이쪽은 이제 마이너스가 이제 이쪽으로 이렇게 몰리게 되는데 요걸 두 가닥으로 이렇게 갈라놨으니까 얘네들이 어떻게 되는 거야? 쫙 해서 금속박이 이렇게 열린 상태가 이렇게 딱 되죠. 열린 상태가 이렇게 딱 된다. 그게 간단히 얘기하면 이게 이제 정전기 유도인데 대전체를 접근시켰을 때 가까운 쪽에 반대, 먼 쪽에 같은 종류의 전하가 모인다. 이런 실험 많이 하죠.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선을 연결해가지고 접지를 시켰다. 아니면 손으로 살짝 건드렸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요 대전체의 청력을 받아서 이동했던 이 전자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선을 따라서 쭉 이쪽으로 빠져나갑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놈들이 쭈쭈쭈쭈쭈쭈 빠져나가니까 여기 있는 애들이 다시 금속박이 이렇게 딱 닫히고, 그죠? 이렇게 연결은. 자, 여기서 얘를 전기를 딱 끊어버리고 얘를 갖다 싹 치웠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여기 몰려있던 애들이, 여기도 빈자리가 있는데 골고루 퍼지겠죠? 이렇게 골고루 퍼지게 되면은 다시 금속박이 딱 이렇게 열리면서 여기에 있던, 물론 여기도 플러스고, 골고루 이제 양전화가 이제 퍼지게 되니까, 이렇게 금속박이 열린 상태로 이렇게 된다. 열린 상태로 이렇게. 이게 이제 가장 이제 기본적인 이제, 실험이 되겠어요. 물론, 그래서 이런 게 이제, 도체하고 부도체를 이제 비교를 하는데, 도체는 자유전자가 있어서 어떤 이제 도체가 있단 말이죠. 자유전자가 있기 때문에 어떤 물체를 이렇게 만약에 접근시키게 되면은 막 플러스 이쪽이 마이너스 보통 이제 그림을 이렇게 그리죠. 이렇게 그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좀 더 정확하게 설명하자면 여기 이렇게 예를 들어서 플러스 그러면 플러스 9개 그렸으니까 내가 마이너스도 뭐 하나 둘 셋 넷 다 여 뭐 일곱 여덟 아홉만 이렇게 그렸단 말이야. 이건 이제 전자라고 내가 노란색은 이제 표현을 딱 했는데 이런 애가 이렇게 싹 접근을 하게 되면 이 상태에서 얘네들이 접근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 둘 셋 플러스를 띄고 있는 애는 그냥 가만히 있고 어떻게 된 거죠? 이 얘네들이 막 이런 식으로 이 가까운 쪽에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요 일곱 여덟 아홉 이런 식의 분포가 된다는 거죠. 그죠? 미쳤어. 이거를 갖다 이번엔 뭐 플러스가 이렇게 접근했다 이렇게 그림을 그려야 되겠네. 이런 식으로 된다. 그래? 이런 식으로 된다. 근데 이게 이제 도체의 경우라면 부도체일 때는 어떻게 될 것이냐. 부도체일 때. 부도체도 맨 처음에 이제 이렇게 있었다고 칠까요? 그럼 부도체는 어떻게 될 것이냐. 얘네들이 뭐 이제 빽빽히 이렇게 있을 텐데, 뭐 여기 빽빽히 이렇게 있겠죠. 뭐 빽빽히. 그 이쪽에 똑같이 이제 플러스가 접근했단 말이야. 그러면 얘네들은 자유전자라고 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제자리에서 이렇게 방향만. 그러니까 플러스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플러스. 그죠? 전체적으로 움직인다는 게 아니라 자기네들이 이렇게 약간 눌리면서 그쪽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동글뱅이에서 완전 동그란 것이 약간 찌그러진 상태 정도 되겠지? 마이너스 플러스. 그러니까 여기 표면이 살짝 이렇게 마이너스가 되고 이쪽이 살짝 이렇게 플러스가 될 수가 있어요. 이런 것을 우리가 유전분극 현상이라고 합니다. 유전분극. 뒤에도 한번 나오는데, 그러니까 도체일 경우 요거는 우리가 이제 자유전자라고 얘기하면 되지. 자유전자. 그래서 부도체일 경우에는 이렇게 자유전자가 이렇게 한쪽으로 모이는 것처럼 막 되지 않고 살짝 자기가 방향만 이렇게 틀면서 배열을 이런 식으로 한다. 뭐 그 정도만 이해하면은 뭐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검정기를 하는데 샘플로 다시 한 번만 살펴볼까요? 여기에 플러스를 막 띄고 있는 애가 있었어. 있었는데 얘를 갖다가 이렇게 똑같은 크기의 공, 얘 A야, 얘 B야, 얘 C야. 얘는 지금 대전되지 않은 도체 9고요. 얘는 이제 대전된 애. 딱 이렇게 일단 놨어.
네, 딱 이렇게 저런 처리해서 이제 딱 이렇게 얘네 둘은 이제 붙여놨습니다. 이게 첫 번째 그림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B를 가볍게 터치, B를 가볍게 이렇게 톡 한번 건드려 봤단 말이야. 건드려 본 다음에 B하고 C를 떨어뜨려 놨어요. B하고 C를 떨어뜨려 놓고 A를 치워버렸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그러면 B를 가볍게 터치했다. 아까 똑같은 거예요. 얘가 플러스니까 얘가 마이너스 이렇게 되면 얘는 플러스 이렇게 된다는 의미지. 그지? 아, 가까운 쪽에 반대 전기, 먼 쪽에 같은 전기. 그지? 이렇게 이제 딱 됐는데, B를 가볍게 터치했다라는 얘기는 얘가 싫어서 얘의 청력을 받은 애가 터치되는 순간, 아, 여기가 더 먼 길이 있구나라고 이렇게 빠져나간다는 의미야. 물론, 플러스가 움직이는 건 아니죠. 플러스가 움직이는 건 아니고, 실제로는 바깥쪽에서 전자가 빡빡 하고 들어오는 거야. 뭔 말을 알겠어? 그 전자가 이렇게 빡빡 여기를 들어와 버리니까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상쇄돼가지고 전기가 어떻게 돼? 0이 된다는 거예요. 0이 된다. 알겠어요? 그래서 전자가 사실은 딸려서 들어오는 거지만 그냥 우리가 쉽게 얘기할 때 아, 플러스가 나갔다 이렇게 생각해도 돼. 생각을 그렇게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 있었던 애가 전하를 안 띄어요. 그 다음에 얘네들을 이 순간 떨어뜨리니까 어떻게 된 거야? B라고 하는 놈만 마이너스를 띄게 되고 얘는 아무것도 안 띄고 얘를 갖다 이제 치웠다라고 하니까 요렇게 얘는 한 가지 전기만 띄고 얘는 전기를 안 띄고 이렇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죠? 요게 이제 그 정전기 유도에 이제 관련된 내용이고 그 샘플 문제를 갖다가 간단하게 지금 하나만 이제 풀어볼게요. 간단하게 지금 뭘 한번 풀어볼까? 옛날에 수능 문제에 나왔었던 문제를 약간 응용한 건데 수능 문제를 응용한 문제다. 그러니까 수능 문제는 비슷한 건데 잠깐만 하나만 연습해 볼까요? 잠깐만. 그러면 뭐가 있냐면 요렇게 그 다음에 요렇게 일단 XY 좌표를 딱 그리고 XY 좌표를 딱 그리고 여기 지금 여기서부터 이만큼 똑같은 거리에 AB가 있어요. AB가 여기가 원점이고 그 문제를 간단하게 한번 읽어볼게요. 여기 지금 여기쯤에 딱 어떤 애가 이제 P가 딱 있는데 이렇게 지금 전기장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은 원점 O에서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X축 위에 고정되어 있는 두 점전화 AB에 의한 점 P에서의 전기장을 나타낸 것이다. 전기장의 방향은 플러스 X 방향이고 P는 Y축 위에 한 점이다. 옳은 것을 골라라. A와 B는 같은 종류의 전화이다. 자, 얘가 지금 전기장의 방향이 이쪽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단위 양전화, 즉 얘를 딱 플러스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 얘하고 얘가 지금 이렇게 있을 때 얘가 마이너스라면 이쪽으로 이렇게 작용하겠죠. 얘가 플러스라면 이렇게 작용하겠죠. 그 다음에 얘한테도 마찬가지야. 얘한테도 이렇게 하면은 얘가 마이너스라고 하면은 얘가 이렇게 되겠지. 얘가 플러스라면 이렇게 될 거란 말이죠. 그런데 전기장의 방향이 이쪽이니까 합성 벡터가 이쪽 방향이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이쪽이 되려면 어떻게 돼? 같이 만약에 따져볼까요? 그러면 여기다가 간단하게 딱 쓰는 거야. A하고 B하고 딱 있는데 얘가 플러스고 얘가 플러스인 경우, 얘가 플러스이고 마이너스인 경우, 마이너스이고 플러스인 경우, 마이너스이고 마이너스인 경우 이거밖에 더 있겠어요? 그죠? 그러면 요 경우를 먼저 해볼까요? 플러스다. 그러면 얘가 이쪽으로 힘을 받았다. 얘도 그러면 이쪽으로 힘을 받았다. 그러니까 합성 벡터 이렇게 되겠지? 그럼 이거는 죽어도 안 된다.
그러면 얘가 플러스고 얘가 마이너스다. 그러면 이 방향이 딱 있는데 얘가 마이너스니까 이쪽으로 당기겠죠? 요거 합치니까 요거 가능성이 있네. 그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플러스. 얘가 마이너스일 때는 얘가 이렇게 되고 얘가 플러스일 때 이렇게 되니까 이거는 오히려 이쪽이 되겠네? 그러니까 요것도 안 돼요. 마이너스일 때 얘도 당기고 얘도 당긴다면 이렇게 오겠지? 그러니까 얘도 아니야. 그러니까 정답은 뭐야? 플러스 마이너스. 얘가 플러스고 얘가 마이너스다. 그죠? 이렇게 해석을 금방 할 수 있어요. 그러면 A와 B는 같은 종류다. 다른 종류죠? 그 다음에 전하량의 크기는 A와 B가 같다. 전하량의 크기가 같아야지 이게 정확히 옆으로 지금 딱 올 수 있단 말이야. 그래요? 그 다음에 O와 P에서 전기장의 방향은 같다. 뭐라고? O와 P에서 여기하고 여기서의 전기장의 방향은 같다. 그럼 여기다 딱 플러스가 있을 때 어떻게 될까요? 얘는 지금 얘는 플러스니까 딱 이쪽으로 갈게. 플러스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그러니까 딱 똑같죠? 오른쪽이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그 수능에서 이제 한번 났다는데 항상 어떻게 하면 되냐면 얘와 얘와의 관계, 또 얘와 얘와의 관계, 또 여기 또 뭐 어떤 등장인물이 또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항상 각각의 개별적으로 관계를 갖다가 그림으로 간단히 생각하면 여러분이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습니다. 벡터적으로 이제 해석하는 문제가 의외로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작년에도 나왔죠. 그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뭐 내용 설명 한 요 정도로 하고 다음 시간에 자기장과 전자기 유도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